흑심을 품고 네. 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악의적으로 사실은 고소를 제기했었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혜정 김영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두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발혜정 대표 변호사님 조두현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조두현 변호사님께서는 부장검사를 역임하시고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례 중에 회생과 형사 고소 관련 사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때 했던 것이 이분도 회사를 좀 잘 건실하게 운영하다 이렇게 좀 잘 되니까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투자 받을 땐 좋은데 이게 투자는 실제로 남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돈이라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그 투자자가 돌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회사 경영권을 뺏어 오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했는 과정에 뭐 고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도저히 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서 결국에는 회생 신청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그 법무법인에서 대처가 잘못해서 그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그 다음에 저희 쪽으로 온 거거든요. 사안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회생을 회생대로 운영하고 그 당시에 고소 사건도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 주로 고소 내용이 뭐 있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건실하게 운영되던 예. 업체였었는데요. 예. 중간에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았고 예. 보통은 그 투자한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흑심을 품고 예. 이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이런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의도로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는 바람에 회사가 자금 사정이 너무나 악화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회사는 회생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기존의 그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회생 과정에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제3자 관리인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했고 그런 와중에 회사의 경영에 그동안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종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횡령, 그 다음에 외관법 위반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결국은 대표이사가 이 고소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그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투자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식 CF는 아니지만 CF 역할을 했기 때문에 회사 내부 회계 자료도 다 갖고 보는 있었잖아요. 상황이었었죠. 네, 네, 그래서 공격이 엄청 어떻게 되나 공격이 엄청 미세하고 치밀하게 돌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네. 방어를 상당히 잘하셨던데 그 좀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계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저런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 이런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회계 항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인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비용 그리고 수익 부분을 조절해서 뭔가 회계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을 한 축으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이 기업도 어쨌든 대표이사가 가족들도 함께 경영에 참여한 부분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자금 내용에 대해서도 이것을 횡령 배임으로 많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대표는 사실은 회생 전 단계에서도 본인의 자금을 더 투여할 정도로 오히려 회사에 그 자금 수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기존 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으로 사실은 고소를 제기했었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외감을 한 3년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외감을 받아서 회계 장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떻게 보면 분식이라고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
형사 사건은 무혐의로 잘 해결됐는데 무혐의를 지금 종료해 아직까지 놨습니다. 또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예. 금감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예, 금감원 사건도 네. 지금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금감원에서는 처분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CFO 하셨던 분도 그래도 회계사 분이라 이분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투자 받을 땐 상당히 조심은 조심해야 하긴 돼요. 네, 해야 될 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예. 회생 과정에서 다시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고소 사건으로 고초를 겪고 네. 뭐 고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금감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참게 겪게 되면 사실은 되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생 기업의 특성에 맞게 초기 단계 방어를 잘하는 건 네.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회생 과정에서의 다시 경영 정상화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들 회생 진행 과정에서 보면 판사님들이 이렇게 신문할 때 뭐 고소당한 게 있냐, 형사처벌 받은 게 있냐, 이것을 많이 묻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리인 선임할 때 이 관리인이라는 지위가 채무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각종 종업원, 이해관계인을 중립적 지위에서 공수탁 사인의 지위에서 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 당했다든지 뭐 전과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관리인 자격을 안 주는 경우가 안 주는 경우가 많죠. 있죠.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서 아마 거기서도 처음에 초기에 막 고소를 하고 압박을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보통은 기존 경영진에게 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없는 사실까지도 끼워 넣어서 네. 거세게 공격을 해서 경영권 자체를 탈취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고소고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특히 회생기업의 특성상 보통 회생을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나 네. 이렇게 편취고의가 있다라고 사기로 보통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초기에 잘 방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경영진이 관리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아주 관건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고요. 이 케이스에서도 초반에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현재 맞습니다. 지금 예. 정상적으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네.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도 초반에 그 형사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인을 이 기존 경영자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처음부터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 회생법안에 잘 소명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관리인이 선정이 돼서 지금 회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처럼 회생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형사와 거의 맞물려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고요. 통상 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방어도 중요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또 공격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또 지금 사례야 방어하는 사례도 하지만 어떤 사례는 또 반대로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 나쁜 대표이사에게서 지금 공격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케이스에서는 아주 정말 예. 좋은 기술과 그다음에 정상적인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오히려 악의적 투자자에 의해서 자금 사정이 악화돼서 고초를 겪었던 케이스라면 반대의 경우로 사실은 이제 회사를 채권자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과정에서도 기업 오너가 오히려 자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회사를 좀 안 좋게 만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선제적으로 먼저 대표이사의 횡령배임이나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한 유출을 할 것이냐 반대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회생기업의 입장 또 반대의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생 절차 과정에서의 이 형사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통상 형사, 민사는 많이 있어도 이 회생 관련된 형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많지 않고 변호사님께서는 이 회생 관련 형사 문제를 많이 다루셔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상당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회생 진행 과정에서 민사, 형사, 뭐 투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장 검사를 역임하시고 법무부 발의장의 대표로 계신 조두현 변호사님과 기업 회생이 들어감으로 있어 발생될 형사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